그녀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사람들의 꿈속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또 어느 날은 몹시 위태로운 모습을 한 채 꿈속에 나타났다는 그녀. 꿈에 이모가 없어졌는데 근데 시체가 없다고 막 울고 불고 찾고 다니더래요. 내 꿈을 꿨는데 이모가 완전 피투성 만신창이가 돼갖고 막 울더라고요. 그녀의 삶이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느 시점엔가 멈춰버렸는지 생사조차 섣불리 짐작하기 어려웠던 시간 13년. 누구보다 그녀의 가족이 처한 현실은 그녀가 희미하게 모습을 보여주는 꿈속의 얘기가 아닌 선명한 악몽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0년 그녀가 사라진 지 6년도 더 지나서야 김인숙 씨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이뤄집니다. 그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란 판결입니다. 실종 당시 김인숙 씨의 나이는 39. 평소 자존심이 강했던 그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은 스스로 다시 일어서야 할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동생한테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이때쯤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항상 저한테 아니 내가 돈 벌어서 조금 생활할 수 있는 기반만 잡으면 자기가 애들 찾아올 거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던 그녀. 그래서 가족들은 그녀가 사라진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휴대폰을 해지한 김인숙 씨.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후 그녀의 지인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인숙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중국으로 떠날 계획이라던 그녀는 출국 전날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 투숙합니다. 그런데 새벽 1시경 그녀가 묵고 있었을 방에서 다량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호텔 직원들에게 목격이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인숙 씨는 호텔 건물 지하로 향합니다. 머리를 손질하며 지인인 정 씨와 한 차례 통화를 한 후 미용실 근처의 매장을 찾아 휴대폰을 해지합니다. 다시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오후 1시경. 그 후 그녀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에서 그녀가 사라진 것이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신발 자국들, 그 안에 신발 자국들이 그렇게 날 이유 자체가 없고, 그리고 음악 소리가 굉장히 커서 문 밖에까지 시끄럽게 들렸을 정도였다는 그런 진술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안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죠. 그리고 다음날 오전 방 청소를 하던 호텔 직원이 목격한 방과 욕실의 상태는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객실 내 화장지는 전부 사용했고 가운 2장과 수건 7장이 흠뻑 젖은 채 욕조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닥 곳곳엔 발자국도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적 중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또 있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난 후 저녁 9시 30분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인숙 씨. 하지만 그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기묘한 행적을 쫓던 경찰은 그 행적에 대해 대답해줄 한 사람을 찾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호텔에 들어간 인숙 씨는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마 내연 관계였을 거고요. 그래서 같이 중국으로 나가기로 했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분만 먼저 중국에 내보냈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걸 처리하고 나중에 나가기로 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인숙 씨를 혼자 중국에 보내게 되었다는 남자는 남 씨. 그런데 남 씨의 진술에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국 당일 오후 1시경 남자와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호텔 직원에게 목격이 됩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혼자 방을 나서던 남 씨는 직원의 청소 제안을 거절합니다. 방 안에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남 씨는 인숙 씨가 사라진 지 40여일 만에 그녀의 실종에 관해 처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죽인 것은 사실인데 시체를 원효대교에 버렸다. 탄천에 버렸다. 행주대교 밑에 버렸다. 또 심지어는 토막을 내서 버렸다. 이제 계속 진술을 번복합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수차례 바꿔 진술한 남 씨.
결국 김인숙 씨를 찾을 수는 없었고 남 씨는 경찰에 강압에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그가 인숙 씨의 통장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최종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라진 인숙 씨의 마지막을 함께했을 유일한 사람 남 씨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우연한 첫 만남이 이뤄진 건 인숙 씨가 실종되기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인숙 씨는 보험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차처럼 거기 막 무슨 그런 데가 많잖아요. 거기를 밥을 먹으러 갔는데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한 15명인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밥값을 냈더라고요. 그 후 합석을 하게 됐는데 남 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인근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둘 사이는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후는 마음을 기댈 곳 없던 인숙 씨에게 그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남 씨는 이미 두 딸을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헤어지려고도 한번 했던 것 같아. 자기도 이제 이게 아니니까 너무 이제 갈급하잖아요. 내 남편도 아니고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미 정이 들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그 관계들이 계속 갔던 것 같아요. 비록 내연 관계였지만은 7년이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인숙 씨는 남 씨가 이혼을 한 후 자신과 가정을 꾸릴 거라고 여기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바로 이혼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조금 지나서 아이들 이제 대학교 가서 졸업 마치면 그때 이혼한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점점 더 가면서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 낙태와 유산을 한 차례씩 경험하면서도 남 씨와의 인연을 끊을 수 없었던 인숙 씨. 그런데 실종 넉 달 전인 1월경 세 번째 임신을 합니다. 동생이 산부인과도 갔다 왔다고 확인을 했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딸만 둘인데 아들을 낳아달라. 그리고 굉장히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인숙 씨가 임신 5개월의 몸으로 혼자 중국에 갈 이유가 없다는 가족들. 유일하게 중국행 계획을 털어놓았던 지인 정 씨에게 인숙 씨는 묘한 얘기를 남깁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비자 관계 몇 년짜리 이런 개념은 없었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위조 요건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범법자도 아닌 그녀가 굳이 위조 요건을 만들어 출국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브로커가 있다고 진술했고 짐을 다 붙였다고 진술했고 그런데 그게 전부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하나씩 확인합니다.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 여성분 그리고 피해자 여성의 짐 예. 어느 것도 중국으로 간 흔적이 없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고 그거는 그 짐은 하남에가 있습니다. 왜 중국에 가 있어야 할 인숙 씨의 짐이 하남의 한 물류 창고에 보관돼 있었던 걸까? 우리 남 씨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상과 달리 우리와의 만남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사건을 공정하게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 그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음날 남 씨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어떤 말부터 물어야 할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호텔에 들어가시기 전에 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었는데 나는 출국하기 전에 좋은 곳에서 한번 재워서 보내주고 싶다. 재워서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죠. 행방이 확인이 됐었나요? 처음에 중국 가자마자 잘 도착했냐에 대한 브로커의 행방 확인은 뭐였어요? 제가 지금 정확치 않아서 지금 말씀 못 드려요. 하여튼 뭐 통화는 몇 번인가 하여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잘 도착했다 안 했다 이건 기억나시잖아요. 이거 기억 못하시면 어떡해요? 도착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여튼 뭔가 통화를 해서 제가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안심을 하셨다고. 하여튼 예. 도착했다는 얘기겠네요. 도착을 안 했으면 안심하실 리는 없잖아요. 예, 하여튼 통화를 도착했구나. 그건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위조 여건으로 중국에 도착했다. 그 사이. 그런데 실제로 그녀가 사라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6월 초 동생을 걱정하던 언니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저한테 발신 정보 없음 해가지고 전화가 딱 왔어요. 중년
남자거든요.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인데 내가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중국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심부름 부탁을 받고 전화하는 거다. 김인숙 씨가 지금은 중국에 공안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전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고 끊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저씨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후암동이 집인데 이제 사업차 중국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식으로 제가 몇 마디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13년이 지났지만은 그날 자신에게 전화를 건 남자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생생하다는 언니. 후암동에 사는 허스키한 목소리의 발신자는 정말 김인숙 씨의 생사를 알고 있었을까? 우리는 아주 작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취재를 하면서 확보한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언니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는 사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이어가던 중 언니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예, 어머니.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 약간의 허스키한 목소리? 네, 맞아요. 이게 한 10몇 년 지났는데 어떤... 아니, 내가 약간 예. 맞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13년이 지났지만은 그라면은 동생이 마지막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결코 잊을 수 없었다는 목소리. 우린 그를 만나기 위해 김인숙 씨가 실종된 그 시기까지 목소리의 주인공이 운영했다던 한 복지시설에서부터 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가 김인숙 씨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녀의 근황을 전했던 발신자일까? 2004년 5년도에 후암동에 사셨죠? 뭐 후암동에 사는 건 맞는데 네, 그분 씨 부탁으로 김인숙 씨께 전화를 하시죠. 선생님 후암동 사실 때. 가만있어. 네, 부탁으로 부탁으로 예 전화를 직접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기억이 잘 안 나거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잘 안 나요. 아, 그는 고령에 약간의 치매 증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 씨가 또다시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언니가 목소리를 집었다는 얘기를 제가 부모한테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SBS 목소리를 시험을 감추고 들려드렸는데 집었다 그래서 내가 참 헛다리 한참 잘못 집었다니까 보고도 진짜 웃으시더라고요. 그 브로커 목소리가 고모 그냥 목소리를 떠나서요. 예. 일단 제가 어이없고 뭐 잘못 집었다는 거는 아닌 내가 공부는 뭐 브로커가 아닌 게 확실하니까 그들이 말씀해요. 제가 브로커를 만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공부랑 통화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범죄 심리학자는 김인숙 씨 사건의 경우 자백을 번복하기 전 남 씨가 한 진술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탄천, 한강, 성수대교, 원효대교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도 사실 일관된 지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한강 근처, 한강 다리 근처 이 부분에서 벗어난 적은 없거든요. 한강변을 시신유기 장소로 언급했던 남 씨. 그리고 그가 진술한 한강변을 달려 닿을 수 있는 곳, 하남의 물류 창고까지. 당시 남 씨가 짐을 맡기러 왔을 때 남긴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조금 급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당황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 얘기가 여기에 뭐 산이 많대요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이 많다? 산이 주변에 진짜 많았어요? 많았어요. 이리 가도 산 저리 가도 산 그렇지. 경찰에 자백할 당시 시신을 유기했다며 최초로 지목한 건 역시 주변 야산이었습니다. 김인숙 씨와 함께 사라진 그날의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걸까? 이분이 중국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흔적을 지우고 살 만한 동기가 있는지 그거는 꼭 확인을 봐야 되거든요. 이 여성분이 그런 동기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피해 여성은 자기 자의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사망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중한 뱃속의 생명과 함께 사라진 김인숙 씨. 어쩌면은 그녀를 찾는 일은 지금부터가 시작일지 모릅니다.